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두박이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장세가 있죠. 정치 테마주들에서 4차 산업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주랑 실적 장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공격적인 투자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현재 5월 15일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거는 이 두 개가 중복되는 정치적인 수혜를 받는 4차 산업군들이고요. 하지만 수급은 점차 어떻게 간다? 기술주 4차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이런 와중에 아직 정치 관련주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몇몇 종목군들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몇몇 종목군들은 아직 2차 상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손익비 자리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전 종목 한번 다 훑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놈은 쳐다도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한 번만 외치고 가자고요. 아싸 좋구나, 두박이 좋구나, 좋아요랑 구독, 거기에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두박이 제대로 한번 이 상한가 작두 다 보겠습니다. 바로 분석 들어가 보지요. 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 관련주인데 상당히 쉽죠. 왜? 우리가 쳐다보지 말자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안 쳐다보시는 게 맞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차트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매매 안 하더라도 어떻다? 수익은 다 나온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오늘 또 역시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종목군들 다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홍준표 후보님 관련주인데 BK홀딩스가 오르긴 했어요. 그 몇몇 종목군들이 플러스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해당 기사에 대한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재명 당선 시 초대 총리 홍준표를 고려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기사와 함께 어느 정도의 수급이 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다? 네, 역시 쳐다보지 않기로 했고요.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알아볼 섹터는 세종시 관련주인데 두박이가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이렇게도 갔다가 다행히 장 막판에 수급이 몰려오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죠? 한 종목씩 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유라테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중요한 구간 해당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시작한 요 캔들을 기준으로 아직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빠지려고 하다가도 오늘 갑작스러운 수급과 함께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뭡니까? 네,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네요. 뭐냐면 아직 반등조차 나오지 않았다. 반등조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력이 작전을 하고 남아있는 물량 또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그거를 한번 땅 하면서 남은 물량을 다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게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뚫지 않는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 끝을 우리가 끝이 났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 두박이가 이 종목군들은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바로 요놈들이지. 기본주택. 기본주택이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기본주택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수급도 안 들어왔다 그자. 그래서 기본주택은 손익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데 추천 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1차 상승 이후로 중간중간에 이러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이 반등세가 상당히 약했다는 거죠. 이 근처까지도 못 갔단 말이야. 정고점 근처까지. 정고점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고 어차피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하면 이러한 돌파하는 수렴을 보여줘야 되는데 차라리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돌파하는 맥점에 들어가서 승률을 보장받자고 말씀드렸어. 다행히 이때 추천 안 드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네, 바로 하락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주택 관련 애들은 다 이래.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네, 중간에 아주 이걸 뚫어주는 파동이 나왔지만 강한 음봉거래량도 나와주고요. 이미 개미털기 마지막 피날레로 보이는 이러한 파동도 보여주고 이제 손익비 구간도 지나쳤죠.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간중간 최소한의 반등은 이미 나와준 상태였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이 상당히 짐작이 간다. 그래서 돌파하는 맥점이 아니고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종시 유라테크 아직 반등 나왔나요?
안 나왔단 말이야. 이거 갖고 반등이라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박이가 세종시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반등 파동은 있을 것이고 딱 반등 파동까지만 먹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라테크 말고 다른 애들은 생긴 게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고 2차 상승 아니에요? 개미털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두박이가 이거를 한 파동으로 보자 말씀드렸죠. 다른 세종시 관련된 애들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게 한 파동이 맞고요. 그래서 아직 최소한의 반등이 안 나와준 선에서 중요한 바닥 구간 지지받고 있는데 금요일 딱 하루만 두고 보자고. 금요일 하루만 두고 보고 나서 얘가 말아 올리느냐 못 말아 올리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 말아 올린다, 네,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못 말아 올린다, 네, 손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프롬파스트 마찬가지고요. 이제 나온 1차 상승 이후로 아직 반등조차 나오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 상당히 강력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도 빠진다면 하루 두고 보는 걸로 브리핑 드리겠고요. 우리 계룡건설이 사실 폭등한다면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 하지만 중요한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이미 끝났죠. 네, 계룡건설은 끝났다, 이거 올라가더라도 쳐다보지 말자, 우리 매매 기준을 지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박이 매매 기준이랑 이 매매 기법을 업신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석은 누가 해도 비슷해요. 월가, 전 세계에서 경제에 관해 가장 잘하는 사람들, 그 월가에서도 승률이 60%가 넘으면은 손에 꼽는 탑 트레이더입니다. 초등학생이 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 50% 나오겠지. 오르나 내리나. 전 세계 1등 하는 사람과 이 어린 초등학생의 차이는 단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 단순한 이치입니다. 바로 매매법, 이 본인만의 매매법이 있고 이 매매법을 지킬 수 있는 타점에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바이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사실 대선주 알만한 건 이제 먹기 힘든 시간입니다. 최악에서 반등할 거고 올라갈 때 다 빼버릴 거고, 그러니 매매법 자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찰나 사이에 다시 도로 무기라고. 많은 분들이 종목만 딱 보고 사라 마라만 듣고 바로 사러 가신단 말이죠. 하지만 매매법과 매매 기준이야말로 돈을 버는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이란 건 이런 거죠. 저희가 5월 12일에 폴라리스 AI를 추천드렸죠. 추천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 4차 산업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대형 호재와 함께 시장이 돋고 있네, 재료가 붙었네, 심지어 차트상 맥점,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이러한 맥점이 나왔네, 손절 구간, 해당 구간 깨면은 손절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분석이 있고 깨면은 손절하겠다, 하지만 오르면 수익을 내겠다 타점을 드리고 거의 장시작과 동시에 알려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게 뭐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매매였다는 겁니다. 이때만 들어가셨어도 수익 구간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최대 20% 수익 구간이고 늦게 봐서 종가에 파셨다 해도 11%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4월 11일에 16,000원 아래에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명확한 매매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선 타점 맥점으로는요,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주는 돌파 맥점이었다, 그죠? 이러한 돌파 맥점을 뚫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 다시 이 돌파한 구간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면은 당장에 손절을 하고 더블 바텀 만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은 시드로 들어간 다음에 오히려 내려가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 당연히 이러한 전략 생각하고요, 수급, 기업 분석, 시장의 흐름 다 파악하고 나서 추천드린 결과 우리가 딱 정한 기준을 지켜주었죠. 초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돌파했던 저항대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푸근하게 홀딩을 전달드렸고요. 그 뒤로 수익이 나온 게 무려 260% 수익이 나주었습니다. 이렇게 분석 적중률 높으면 좋은 건 맞지만 대응 방법과 매매 기법이 정확하면은 리스크가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안전하고 푸근한 매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두박이가 유튜브로 알려드리기에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실시간 타점도 못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박이가 가족분들 수익 불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소통방입니다. 당연히, 너무 당연히 100% 무료고요. 입장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쏘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주셨다 해가지고 전화하는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이 두박이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실력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돋보기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우리는 진짜 존재하는 소통방입니다
다른 데처럼 합성하는 그런 것이랑 달라요. 예, 그러니까 믿고 들어오셔가지고 부디 이 두박이 적극 활용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이어서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세종시랑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봤고, 그 다음 요놈이지. 궁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우리 지역화폐 메인 정책인데, 민주당의 메인 정책인데 우리한테 수익도 달달하게 줬단 말이야. 근데 끝인가? 이런 생각 많으실 거야. 그것 때문에 물리신 분들도 많고. 일단 유라클부터 보시면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참, 보통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밑으로 수렴을 시킨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 맞아. 뭐 한국어로는 쐐기형이다, 영어로는 뭐 웨지형, 이렇게 얘기해요. 폴링 웨지라고 하지,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폴링 웨지가 나오면은 보통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긴 해. 거래량 또 죽어가고 있는 거 보면은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빼꼼빼꼼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다? 돌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 지역화폐 애들이 얘 빼곤 추세가 다 좋지가 않아. 얘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렴하고 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유라클만큼은 올라갈 원동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 볼게요. 코나아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심해야 되지. 큰일 났지. 두박이가 이때 가서 괜찮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 이때는 딱 이 캔들 보고 이걸 이탈할 것임을 시사해 드렸죠. 네, 이때부터 두박이 영상 보신 분들 잘 익절하고 해당 하락 다 피하셨을 거고요. 다시 재진입하신 분들도 수익 다 보셨겠지만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털고 나오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러고 올라갈 수 있지. 이러고 뭐 500% 올라갈 수도 있지. 두박이는 모르는데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안 올라갈 확률이 80%가 넘어. 이미 세력들이 다 이탈한 흔적이 캔들과 거래량에서 다 포착이 되었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다? 다시 한번 이걸 뚫고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 그때 가면은 내려갈 점은 이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하모닉 패턴이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으로 찾는 다섯 번째 추세 반전 지점, 이걸 찾는 건데, 이미 이 M자가 그려지고 있는 마당에 이 깊이를 보고요, 이걸 딱 보면은 이미 얘는 이걸 뚫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가 갖추어졌습니다. 쿠콘, 이 정도는 돼야지 반등이라 했죠. 최소한의 반등 파동 나와 주었고요. 다른 지역화폐 애들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냥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웹캐치, 우리 대장님이죠. 수익 많이 본 종목이다 그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드려가지고 바로 돌파하는 맥점에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화폐 대장님 수익 달달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털고 나가야죠. 많이 묻다 아이가. 털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은 일자리 관련주인데, 두박이가 눈여겨보라 했다 내가 원티드랩, 이거는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분석해드렸고, 그 밑에 아이빅임령, 데이원 컴퍼니, 메가MD, 이 세 종목을 손익비 3대장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원티드랩 주주 가족분이 계시니까 한번 원티드랩부터 보자면은 상당히 2차 상승 나오지 않은 선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어. 얘는 금요일 하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뚫고 내려간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금요일에 내려가든 뭐하든 말아 올린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명백히 최강 손익비 자리에 와준 종목이고요. 심지어 중간에 수익 구간도 조금은 좋지만 반등이라 하기에 상당히 약한 폭이었단 말이야. 이거 갖다가 수익 낮춰 팔아라 하는 거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박이 양심은 있기 때문에. 이거 몇 프로냐? 15%? 이때 잡았으면 15% 수익이긴 한데 이 하락폭에 비하면 반등이라 하기에 상당히 빈약하죠. 일단 내일 하루만 더 들고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꼭 매도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아이빅임령, 요놈 또 금요일 하루입니다. 못 말아 올린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데이원 컴퍼니 아직도 구조가 좀 남아있어. 하지만 얘도 뭐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빠르게 못 말아 올린다, 혼자 꼬라 박는다,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보이죠. 이미 명백한 바닥에 나온 시점에서 더블 바텀 만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95%. 두바이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외바닥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바닥은 믿는 거 아니다. 오히려 더블바닥이 나온다, 더블바텀이 나온다,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가MD 같은 경우는 오늘 수익이 나와 주었죠. 이거 최소한의 반등 파동 이상 나와 주었기 때문에 뭐다? 익절을 하셨어야 됐고요. 장중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두바이가 잡아드린 게 이 라인인데 이때 대충 들어가셨어도 20%가 넘는 수익 구간 나와줬고요. 하락폭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 20%에 털고 나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냥 이제 안 쳐다보면 됩니다. 이미 저희 단물 쩍쩍 빼먹은 종목이고요. 우리 메가MD 더 이상 놓아주기로 합시다. 그 다음 친구들 누구냐? 우리 친환경 3대장 되겠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두박이가 영상에서도 완벽한 바닥을 찝어드리고 몇 번이나 인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잡아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수익고가 나와줬고요.
최소한의 반등 이상 나와주었습니다. 익절하셔야 되지만 친환경 정책이 요즘 뜨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2,400원 라인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 밑으로 안 빠진다면은 추가적으로 홀딩 하셔도 괜찮은 자리 나와줄 것 같고, 맞돌고 내려온다? 저희 본절 라인 오기 전에 약 익절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반대로 SK이터니스 같은 경우 추세가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규장에서 이때 잡아드린 종목이고요. 이때부터 잡고 가셨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해 주었습니다. 15% 나와주었고 최소한의 받는 구간 이상 나와줬고, 네, 이 종목도 더 이상 질질 끌고 가면 힘들어. 이게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야. 실증적인 정책이란 말이야. 근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이 모멘텀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풍력 뭐 해양 어디 뭐 설치한다, 그것도 뭐 햇빛 연금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햇빛 연금도 문제가 많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좀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종목 정책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 조금씩 털어가는 습관 들이시길 바라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때 잡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수익이 나와줬잖아. 오늘 고점까지 하면은 벌써 뭐 일주일 만에 35% 수익이 나가준 종목이야. 고점에도 어려웠겠지. 하지만 못 먹어도 25%에서 30%는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주고, 두바이가 뭐라 했어? 조정 없이 뚫으면 뭐라고? 뚫고 나서 조정이 온다고. 너무 당연한 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당연해. 케인들을 조정 없이 뚫고 가면서 태우고 올라갔는데 뚫고 나서라도 틀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조금씩 정리하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 볼애들은 요놈들이야. 네, 퓨리오사 AI는 애초에 두바기가 언급을 안 드렸고요. AI 요 두 놈, 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더 들고 가시라. 얘는 볼 것도 없어. 그냥 들고 가. 들고 가. 자, 보이시죠? 눈이 나빠도 글자는 보여야 돼. 들고 가. 그 다음에 STO 토큰 이제 보러 가보자고. 이 STO 토큰이라는 게 사실 뭐 조금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STO 토큰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메인 공약 정책에도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애고요. 그런데 차트상으로 상당히 이쁜 자리가 맞아 다들 이렇게. 근데 얘가 언제 어떻게 재료를 받을까, 언제 어떻게 상승할 모멘텀을 받을까, 그게 그려지지가 않아. 차트는 핑거 빼고는 다 좋아 보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가 그 계룡건설이랑 비슷한 차트인데 이미 중간에 큰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재차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추세선이 있단 말이야. 이거 깨는 순간 얘도 끝이거든요. 근데 계룡건설 이거 깨고 내려갔잖아. 얘가 이거를 안 깨리란 보장이 없는데 얘는 일단 금요일에 지켜보고 말아 올린다 하면 핑거도 괜찮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괜찮긴 해요. 얘도 뭐 추세선이긴 한데 핑거보단 훨씬 나아. 갤럭시 RSM이.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다 똑같아. 그냥 딱 하루야, 딱 하루. 딱 금요일 하루 지켜보고요. 말아 올린다. 그럼 매수해도 돼. 적어 놓을게요. 자, 금요일 말아 올린다. 동그라미 매수. X 바로 손절도 알지. 그냥 매수 안 하는 거야. 추천드린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재료가. 이게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근데 STO 토큰에 대해서 많은 걸 들어봤을 때 두박이는 뭐 STO 토큰, 블록체인, 암호화폐 다 전문가로서 다 아는데 솔직히 별로 전문성이 느껴지는 발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믿기 좀 그렇고요. 조금 뭐 애매하다 싶으면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종목들. 두박이가 맨날 첫날 언급드린 우리 의료 AI입니다. 아, 박수. 다 벌건물인데 얘들만 벌건물 아니야. 이 중에 대장 누구? 오코크로스, 3빌리언, 토마토 시스템. 얘들이라고. 눈 감고 매수하면 수익이 난단 말이야. 오코크로스 가족분이 물으셨죠? 오늘 6% 급락이 나왔어요. 어떡하나요? 아마 어제인 것 같아. 어제 두박이가 영상 찍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분 똑띠 들으세요. 자, 봐봐. 이렇게 저항대를 그어놨다. 돌파했는데 마땅한 조정이 없었다. 이건 너무 작잖아. 마땅한 조정이 없이 올라왔다. 그럼 뚫고 나서 뭐다? 뚫고 나서 조정이 온다. 이때 뭐다? 추세를 많이 죽이기 때문에 더블 바텀을 통해 가지고 가격과 기간 조정 둘 다 한다고 예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필옵틱스 형님 눈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항대 뚫었는데 이렇게 막 저항을 안 받고 올라갔다 뚫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온다고. 어떻게? 더블 바텀으로 기간과 가격 조정 다 해버린다고. 이게 세력주의 원리야. 봐봐, 이게 노빠꾸로 쉬지 않고 올라갔잖아. 그럼 어떻게? 많이 털어야겠지 이렇게. 근데 많이 터는데 바로 V자로 가면 너무 쉽잖아. 기간적으로도 털어줘야지 개인들의 관심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더블 바텀 당연하잖아. 너무 쉬워. 그러니까 온코크로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뚫었네. 신고가네. 시장의 관심 다 받지. 떨어뜨려. 그럼 고점에 탄 개인들 털었지. 거기 시장까지 끌어. 개인들의 관심 꺼트렸지. 그냥 거래량도 죽는 거야. 거래량 봐, 퍽 죽어잖아. 그 다음에 올리면 어때? 따라탈 개인들이 없단 말이야. 상당히 좋은 그림이고요. 당연히 뻔한 스토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스토리 100번 말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들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 3빌리언 아마 노래 부를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자. 눈에 보이는 저항대를 드디어 뚜를랑말랑 하고 있는데 내일이 하필 금요일이야. 프라이데이에 이걸 뚫을 수 있겠냐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빠르면 내일 프라이데이에 바로 뚫을 수도 있고 늦으면은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뚫어버리겠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뚫어주겠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얘들만 주구장창 매수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가족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들이 더 큰 돈 벌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같이 돈 벌자고. 좋은 종목이고요. 우리 3빌리언 걱정하들 마. 우리 토마토 시스템 네 너무 좋은 자리까지 계속 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렴 구간 돌파해주는 맥점 이후로 이러한 저항을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원더풀한 뭐 계단식 상승 파동이란 말이야. 이런 저항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뭐 딱 지켜주는 모습 이런 것들 이게 최고라 말씀드렸어. 네, 큰 걱정 없이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마 오늘 전 종목 다 올틀락 하니까 투박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는 저출산 볼까요? 저출산은 요놈들인데 투박이가 에러코스 하나만 조심하자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뭐다? 올라가면 얘가 대장. 하지만 안 올라가면 뭐다? 손익비가 너무 위험하다. 에러코스 빼고 다 보자고 말씀드렸고 에러코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상당량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내려갈 때도 상당량 내려가죠. 당연합니다. 등락폭이 크니까. 무엇보다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점에서 투박이는 매매 기준상 대응이 안 되는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매 기준 정확하게 지킨 타점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뭐 급락에 나와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깊게 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익비가 너무 안 좋네 하고 분석도 안 했어. 네, 가족분들도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꿈비 같은 경우 이슈가 너무 많았다 그자. 이슈도 많았는데 그만큼 눌림목도 컸고요. 반대로 지켜줄 것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기특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일 내로 폭등이 나오거나 꼬꾸라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며칠만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가방 컴퍼니는 상당히 쉬운 구간들, 쉬운 힌트를 주면서 급락을 예고해 주었고 상당히 뻔한 자리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도 며칠 안 남아 보였죠. 횡보를 치든 뭘 하든 이 위에서 놀 거고요. 이 뒤에 시세를 보여주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소외된 종목이다 보니까 뚫고 내려갈 확률도 없진 않아. 하지만 뚫고 내려가더라도 뭐 하루는 두고 보셔라. 세력들은 하루 이상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루 정도 기다려줄 수 있죠. 딱 하루만 기다려주시라. 그 다음 제로2세븐 이 종목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중요한 구간 다 깨고 내려갔고요. 이미 이 구간에서 다 털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앙스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로 손익비만은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도 딱 그 가격대야. 이렇게 변동성이 없으면은 굶어 죽어. 재미가 없어. 저출산 애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애들이 없냐 그자. 하지만 메디앙스는 손익비라도 좋다. 다음에 저출산 애들이 올라가기 전까지 들고 계셔도 손익비가 좋으니까 짧게 선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뭐 푸근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나라 있죠. 아이구야 쳐다보지 마시고요. 캐리소프트 아이구야 하루만 두고 보고요. 얘도 하루만 두고 보자. 하루만 두고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건데 그래도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다면은 한 요정도 1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내일 말아 올릴 시 15%, 금요일 프라이데이 말아 올린다 그럼 몇 프로? 15%. 유엔젤 또 똑같고요. 말아 올리냐 마냐. 드디어 뭐 중요한 날에 모든 종목들이 싸움에 들어가는 우리 저출산 애들이었습니다. 저출산은 사실 손익비 말고는 장점이 없는 애였습니다. 소외된 정책이었죠. 거기다가 강한 상승 파동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들 지난 종목군들이었는데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손익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두박이가 그래서 바닥 구간만 외쳐드리고 바닥에서만 매수하라 말씀드린 게, 저출산은 손익비가 박살나면은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고 항상 외치면은 가족분들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겠지. 두박에도 쉽지 올라간다고 외치면은 그냥 뭐 그럴싸한 이유 붙여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면은 좋으십니까? 난 그렇게 안 하려고. 난 그렇게 안 할 거고, 돈 벌 수 있는 전략만 세워올 테니까 다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박이가 이렇게 브리핑도 자주 해드리는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브리핑 다 들으실 수 있겠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 공부방 입장 방법을 적어놨어요. 여러 매매 기법, 매매 기준, 중요한 내용들, 뉴스, 시장 브리핑, 종목 추천 다 해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댓글 보고 입장해 주시길 바래요. 뭐라고? 알겠어. 보여드릴게.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바로 문자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 전화도 안 드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